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먼저 객관식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수 법칙이랑 관련된 내용이죠. 분자에 있는 숫자들부터 고쳐주면 32라고 얘기하는 건 2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4제곱근이 있으니까 4분의 5제곱이라 생각하면 되고 나누기니까 지수의 뺄셈이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8제곱, 8제곱근이니까 8분의 2니까 4니까 2의 제곱 8분의 2가 있다 생각하면 2의 4분의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즉 2의 1제곱 되니까 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졌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1을 묻는 게 되는 거고 주어진 함수 미분해주면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라고 나올 거고 f'1은 그러면 9라고 나오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값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A4가 A2랑 A3 곱한 값이 2이고 A4가 4일 때 A6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차근차근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2라고 하는 건 우리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했더니 A2라고 얘기하는 것은 A 첫 번째 항에다가 R 곱한 값이 거고 그 다음엔 A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A4라는 값이 뒤에 있으니까 A4에서가 공비분의 1, 공비를 한번 나눠준 개념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결국 A1과 A4를 곱한 값이 2가 된다는 거고 A4의 값이 4라고 주어졌으니까 A1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다음에는 A4가 4라고 주어졌죠. A4가 4라고 주어졌는데 그러면 A1에서부터 A4가 갈 때는 R을 3번 곱한 값인 거니까 R의 세제곱이 8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니까 R이 2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A6을 구하자는 건 A1 곱하기 R의 5제곱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2의 5제곱 즉 2의 4제곱이니까 16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0에 대한 좌극한 구하자 했으니까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는 마이너스 2고 1에 대한 우극한 구하자 했으니까 1의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 1 된다. 좌극한값 구해주면 되고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걸로 2번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2의 값을 구하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f'x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f'2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니까 4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2 들어가면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6 마이너스 5니까 1 플러스 15 나오니까 16이라고 나오면서 5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세타가 파이보다는 작을 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이 5분의 2 루트 5일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의 성질부터 이용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을 거니까 얘가 5분의 2 루트 5다라고 되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값은 결국은 둘이 제곱해서 더한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5가 되는구나. 거기다가 2사분면 가게니까 사인은 양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사인 코사인 구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라고 되면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 x가 4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2차 함수,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는 1차 함수니까 다 연속이니까 4에서만 연속이 되면 될 것이다. 즉 x가 4에 대한 좌극한인 x-a의 제곱과 리미트 x가 4에 대한 우극한인 2x-4 요극한 값이 같아야지 연속이 될 것이다.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a의 제곱이 4, 2, 8-4니까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풀어주면은 4-a 또는 a-4라 하면 되겠죠. a-4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4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면서 a는 6 또는 2가 될 것이다. 따라서 a의 곱은 12가 되면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두수 로그 2의 A, 로그 A의 8의 합과 곱이 각각 4K일 때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합은 결국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A 왜 이렇게 작게 적었지? 로그 A의 8 한 값이 4인 거 알고 있고요. 다음에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A의 8 한 값은 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앞에 합을 하는데 우리는 로그에서는 덧셈 또는 뺄셈을 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는 현재 밑이 앞에 로그는 2고 뒤에 로그는 A로 다른데 8이라는 친구는 밑으로 내려버리면 2로 같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8의 A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2로 나간다 치면 위로 올라가서 3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편의상 얘 뭐 얼마인지 몰라라고 얘기해서 편의상 얘를 t라고 두면 t 플러스 t분의 3 한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1 또는 3이 되는 거고 t가 1이라는 즉 t가 로그 2의 a였으니까 로그 2의 a가 2 또는 3이 되는 거여서 a는 2 또는 8이 된다. 2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2 곱하기 3 아니고 2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a의 값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2는 아니구나 해서 먼저 a는 8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죠. 로그 n 대한 건데 덧셈은 밑이 같아야 되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사실 진수와 로그가 밑이 같으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랑 같다는 것 때문에 역시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곱셈은 밑을 편의상 2로 얘기하면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8로 고치게 되면 여기 날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진수와 밑이 같을 때 곱셈이 로그에서는 좋다. 어쨌든 밑변환을 이용해서 곱셈하게 되고 로그 2의 8이라고 하는 값은 3이 되는 거니까 k는 3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a 플러스 k의 값은 11이 되면서 8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가 fx는 x제곱 플러스 x에 대하여 다음 적분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차근차근히 보면 여기 5fx고 여기 fx가 마이너스 fx 있으니까 얘는 4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5x dx 요게 적분값을 구하는 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넣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4 있고 x제곱 플러스 x 적분해주면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의 제곱 1, 0 이렇게 대입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 그 다음에 1, 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4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6분의 8 마이너스 3 하니까 6분의 5 나오면서 9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각
크기가 2분의 파이보다 큰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하고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 B가 루트 2대 1이고 AH의 선분의 길이가 2이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일 때 BH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주어졌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면 되겠죠. 삼각형이 일단 있는데 A 각의 크기가 둔각이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그 다음엔 A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에 A에서부터 BC 선분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H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의 길이비가 2라고 주어졌고 여기 AB와 BC의 선분의 길이비가 2대 1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다라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5루트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변 삼각형의 두 변이 여기 보다시피 길이 b가 주어졌으니까 AB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B분의 AC의 길이 B 나눈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 C분의 AB의 길이 거기다가 이게 2R 즉 10루트 2랑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먼저 이 B와 AB의 길이와 AC 길이가 1대 2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AB의 길이가 2 루트 2 AC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면 사인 B분의 AC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인 C분의 AB 대신에 루트 2 AC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거는 같은 숫자니까 약분된다 치면 결국은 사인 C가 사인 B4에다가는 루트 2배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내가 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여기 AH의 길이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좋냐 했더니 요렇게 얘기해보기가 좋죠.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보면 요렇게 삼각형을 본다고 치면 또 90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B각에 대한 사인 관련한 것도 있으니까 보니까 AB 길이분의 AH의 길이 즉 AB의 길이분의 AB 길이분의 2 하면 이게 사인 B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AB와 사인에 대해서 뭔가 관계식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가 되니까 요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치면 AB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루트 2 사인 B랑 C랑 같은 거고 여기 보다시피 위의 식에서 보다시피 AB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인 B랑 관련된 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구했던 사인 C랑 사인 B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20 사인 B랑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 24인 B분의 2한 값이 4인 B가 돼야 된다. 그럼 2 한번 약분해주면 14인 제곱 B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 4인 B의 값이 루트 10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사인 C의 값도 나오겠죠. 얘는 여기다 루트 2배 해주니까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BH 길이였으니까 사실 여기의 길이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B도 구해볼 수 있을까요? 코사인 B는 루트 10분의 3 하면 되겠죠. 둘이 다 한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BH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A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AB의 길이는 여기다 알고 있죠. 20 사인 B였으니까 20 곱하기 루트 10분의 1에다가 코사인 B인 루트 10분의 3을 곱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10이죠. 얘네 둘이 곱하면 10 약분하면 2니까 6 남는 걸로 되면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뭐 그림은 간단하게 우리가 찾아 그려놓고 문제에서 그림이 없으니까 그려놓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1, x2이고요. 보니까 PQ가 위치에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결국 x1, x2 같아지는 순간을 거기서의 가속도를 각각 구하자 했으니까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이 되도록 하는 D 값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도 공통 부분 잘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잘 보이죠. t제곱 묶어주면 t제곱 t 마이너스 6 나오고 뒤에 플러스 t-6 있는 거니까 t-6 묶어내면 t의 제곱 플러스 1은 0 되고 요 값이 이 0이 되도록 하는 t의 제곱 값은 실수가 아니니까 t의 값이 6이구나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고요. 각각의 가속도를 구하자 했으니까 두 번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V1이라고 먼저 합시다. V1 먼저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될 거니까 이건 P점의 가속도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V2 구하면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7이 14t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P라고 하는 것은 먼저 2일 거고 Q라는 값은 T가 6일 때니까 마이너스 36 플러스 14가 되겠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 Q의 값 계산해주면 되겠죠. Q의 값 P 마이너스 Q 값 구하자 했으니까 뺄게요. 2 플러스 36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이니까 24가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속도 가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11번에 위치한다는 건 그래도 확실히 4점짜리에서 수월하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AN이 등차 수열이고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조 시그마에 대한 규칙이 주어졌다 이렇게 돼서 B2가 마이너스 2이고 B3가 B3랑 B7을 더했더니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B2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B2는 결국은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의 AK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A1 마이너스 A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1에서 A2 빼는 거고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D가 나오겠다. 공차가 나오겠다.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한 거니까 첫 번째 공차가 2라는 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3와 B7 구하면 더한 값이 0이라 얘기했으니까 차근차근히 구해보면 얘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라고 되겠고 그럼 이렇게 보면 얘가 A3에서 A2를 뺀 거니까 D가 되겠죠. A1 플러스 D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B7이라는 값은 A7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플러스 A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또다시 야가 D 야도 D 야도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A1 플러스 3D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A2가 되는 거고요. 얘는 A4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A3가 0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D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A1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A1 더하기 2D가 지금 현재 0 즉 A1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으로 B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자 이게 되는 건데 규칙성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B3은 아까 구해봤더니 B3은 A2가 됐고요. B7은 A4가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 했더니 B5도 한 번만 구해볼게요. B5는 결국은 여기까지만이겠죠. B5를 구하자면 여기까지만이겠죠. 여기까지만. 그럼 A1 플러스 2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얘는 A3 맞죠? 3이죠? A3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B1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홀수들을 보니까 B1은 A1 될 거고 B3는 A2가 되고요. B5, B5는 A3, 그 다음에 B7은 A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구해보니까 얘는 결국은 2K-1이라 얘기하면 A1 플러스 여기는 1D, 두 번째 홀수일 때 1D, 세 번째 홀수일 때는 2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KD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1 들어가면 이거 K-1D 돼야 되겠구나. K-1D다 이렇게 얘기 되면 되겠죠. 2 들어가면 3 나올 건데 그때 2 들어가면 여기다가 K에다가 2 들어가면 3 나오는데 1D가 돼야 되고 여기 5 들어갈 때는 K가 3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2D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 봐주면 되겠죠. 짝수일 때는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짝수일 땐 결국은 앞에서부터 두 개씩 묶어들게 될 거예요. B2라고 하는 건 A1-A2고 B4라는 걸 구한다 치면 A1-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B2K라고 얘기할게요. 짝수들은 마이너스 KD가 되는구나. 첫 번째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D, 두 번째 짝수일 때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B6이 되면은 3개 묶음 나오니까 마이너스 K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다 찾았다. 맞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bn의 값을 구하자라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b2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 b2k-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렇게 계산하는 게 될 거고 B2-K는 A1인데 그러니까 5개의 A1에 그 다음에는 1 들어갔을 때는 없고 2 들어갔을 때부터 D, 2D 해가지고 4D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3D, 4D까지. 그럼 얘네가 날아가니까 5A1만 남는 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5A1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을 구해주면 2번 되겠습니다. 쌤이 뭐 잘 보여주려고 차근차근히 적으니까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규칙성 조금만 판단해서 빠르게 더해주면은 뭐 어렵진 않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귀납적 정의 또는 낯선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이런 형태가 아니면 적어보는 게 짱이다라는 거. 보다시피 등차수열이라는 게 먼저 적어졌지만 B에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지만 적으면 특정한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등차 등비라고 주어진 형태 문제가 아닌 다른 수열은 규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나열해 보는 거다 라는 거. 최근에 티처스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뭐 매력적이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혁신적인 방법 이런 걸 찾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물론 혁신적인 방법을 잘 보고 잘 살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우리 수열이나 같은 문제들은 무식하게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무식하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몇 가지 적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가는 형태.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건 정말 개선을 끊임없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몇 가지 직접 케이스를 계산해보는 걸로 규칙성을 찾아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문제들은 눈을 보자마자 잘 규칙성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직접 적어봐야 된다라는 거. 그 잘못된 방법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알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2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고 하고 상수 k에 대해서 4보다 큰 k에 대해서 직선 x는 k와 x축으로 x축과 만난 점을 r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요게 문제가 되게 함수가 익숙해 보일 것 같은데 아닌가? 작년이죠.
4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13번 문제도 요 함수랑 비슷하면서 2차 함수 형태, 3차 함수가 주어지긴 했는데 요거 가지고 2차 함수를 판단하는 문제로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조금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요 문제를 보면서는. 뭐 식은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조건을 찾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것보다 더 쉬운 문제라서 심플하긴 한데요. 어쨌든 요 함수의 그래프랑 이 y는 fx의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찾으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식 둘 다 특징이 보이는 게 플러스 6을 빼고 나면 여기 두 가지 식이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할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x를 계속 묶어내면 여기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x를 만약에 묶어낸다면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뒤에 플러스 6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2차 함수 중에서 보다시피 2차 함수인데 6의 함수값을 갖는 게 0과 마이너스 2다는 거고 밑에 있는 2차 함수도 0과 2의 함수값이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6이라고 여기 y는 6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가 y축이라 얘기하면은 두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6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린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2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x축 쭉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x축 그려져서 만난 점이 PQ라고 얘기하는 거고 문제 밑에서 단에서 보다시피 P의 x좌표 음수를 했으니까 여기가 P 여기가 Q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엔 x가 K, 4보다 큰 K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그릴게요. 여기가 X는 K라고 얘기하면 요 직선이랑 X축과 만난 점이 R점이다 이렇게 돼서 일단 함수 fx와 그 다음에 PQ로 둘러싸인 넓이가 A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잘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얘기하면 요 영역의 넓이가 결국 A다 이렇게 되겠죠. 즉 A는 왼쪽에서 P에서부터 Q까지 fx를 적분하는 걸 것이고 이 fx의 식은 사실은 y축 대칭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배의 인테그랄 편의상 q의 x좌표를 알파라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dx 요게 a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쌤이 얘기하려다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요 친구에서는 요 함수에서 보니까 x가 음수일 때는 1차식만 마이너스가 달렸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절대값 x의 제곱도 어차피 x의 제곱 나올 거니까 그럼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6으로 생각해보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x제곱 나오고 x가 음수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x제곱 되는 거니까 사실 얘가 fx라 얘기할 수 있고 요렇게 식의 함수를 생각하면 f는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마이너스 x를 들어가도 여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f-x랑 fx랑 같아서 우함수다라는 것도 사실은 식을 보고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뭐 그래프도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래프로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식은 조금 더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쨌든 A 부분의 넓이는 얘기했고 그 다음 B 부분은 y는 fx랑 x는 k랑 QR 부분을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림상 맞지 않지만 어쨌든 그럼 B의 값은 구해보면 인테그랄 K에서부터 알파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DX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보면은 A랑 2B랑 같다 이겠으니까 a-2b 한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거고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알파까지 는 편의상 fx 적으면 fx dx 마이너스 2b니까 2배의 인테그랄 k에서부터 알파까지 fx dx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fx dx 요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배의 인테그랄 그럼 0에서부터 k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한 값이 0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 dx 요 값이 지금 현재 0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배는 의미 없고 안에 있는 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어쨌든 이 적분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해놓고 여기다가 k 0 넣으면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k를 묶어낸다 치면 k의 제곱 그 다음에 3k의 제곱 그 다음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제 2가 아니라 6 돼야 되는 거니까 18 되겠죠. 18 보고도 한 번만 확인. 여기는 쌤이 식을 잘못 적었죠. 여기 플러스 해야 되죠. 지금 양수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맞고 k도 묶어냈으니까 k제곱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6, 3에다가 마이너스 3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3분의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6 나와서 k 값이 0, 마이너스 3, 6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건데 k 값이 4보다 큰 값이 됐으니까 6이겠구나 라고 찾으면서 1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쌤 보라고 했었던 24학년도 13번 문제는 9월에 13번 문제는 y의 하나의 값이 y는 뭐였지? 값은 정확하게 쌤 식이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의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의 수직인 직선 그 하나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가 대칭 형태로 그려진 모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절대값 x 들어간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x 0보다 큰 범위에서 반대편에 똑같이 그려지는 대칭 형태 y축 대칭 형태 그래프였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요 2차 함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함수 대칭 형태의 모양은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요 두 가지 그래프 한번 판단해보는 문제 한번 봐놓으면 그래도 2차 형태의 다양한 모양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요 이상의 그 2차 함수 변형한 모양은 잘 다루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통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함수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사실 2차 그 다음에 어렵게 해봤자 3차인데 최근에 4차 함수 즉 미분에서 도함수가 3차가 되도록 하는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 미분에서 2차 함수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독특한 모양 이거 절대값 들어간 형태의 모양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건데 그 문제들은 어쨌든 요 두 가지 문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24학년도 9월과 25학년도 지금 9월이죠. 9월에 13번 문제 요거 두 개 다 풀어보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해주고 한번 풀고 24학년도 9월 13번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2x 위의 점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해서 a,n, b,n이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주어졌죠. 직선 ab가. 그럼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요렇게 y는 2의 x라는 애가 있고 뭐 an 여기가 an 여기가 bn이라고 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색깔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특징인 게 그러면 여기 x축 y축에 수직하게끔 만약에 긋는다 치면 길이가 1대 3대 여기는 루트 10이다 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길이인 거죠. 이거는 기울기가 3인 거니까. 근데 AN, BN이 10 곱하기 루트 n의 여기 길이가 AN, BN의 길이가 AN, BN의 길이가 루트 10에다가 n 곱한 값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길이가 여기가 n 루트 10이 된다는 거니까 AN, BN의 x축 사이의 거리가 n 그 다음 y축 사이의 거리는 3n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점 AN의 x좌표를 센 편의상 AN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2의 AN이 Y좌표가 되는 거고 BN이라고 얘기하는 건 AN 플러스 N이 되고 2의 AN 플러스 N이 BN의 Y좌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은 2의 AN 플러스 N에서 2의 AN 즉 BN의 Y좌표에서 AN의 Y좌표를 뺀 값이 3N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2의 AN에다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한 값이
3의 n을 만족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현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an, bn을 지나는 원이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에 x좌표 큰 값을 x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요거 그림 그대로 좀 이용할게요. 편의상 복사 옆으로 가져가서 이제 파란색은 좀 지우고 있죠. 파란색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여기 y는 x 위에 중심이 있고 an, bn을 지나는 이렇게 원 여기에 중심이면서 an, bn을 지나는 원이 있고 이 원이랑 로그 2의 x랑 만나는 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x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x좌표 큰 것의 좌표 여기에 x좌표를 xn이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은 얘네 둘이가 y는 x 대칭인 거니까 결국은 an, bn 여기 bn과 여기 어떻게 보면 x좌표 큰 두 교점이 또다시 y축 대칭 y는 x 대칭이 된다는 거니까 사실상 xn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bn의 y좌표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그러면 bn이라고 얘기하는 건 xn이라 얘기하는 건 2의 an 플러스 n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1, x2, x3를 구하자 했으니까 x1 한번 구해봅시다. 즉 x1이라고 하는 건 2의 a1 플러스 1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도 n에 1 넣으면 2의 an 그 다음에 2의 1제곱 마이너스 1한 건 3인 거니까 2의 an이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이것도 이렇게 바꿔놓는 게 낫겠다. 2의 an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그럼 2의 a1 곱하기 2인 거죠. 근데 여기서 3 구했으니까 6이 되는구나 찾아주면 되겠고 여기도 1로 a1 그 다음에 2a2 구합시다. 2의 2제곱 마이너스 1은 6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가 3이니까 2의 a2가 2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x2는 2의 a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2의 제곱.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8이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2의 a3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9가 되는 거니까 7분의 9가 되는 거죠. 2의 a3 제곱이 x3는 2의 a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7분의 9인 거죠. 그럼 7분의 8의 72라고 되겠구나. 요렇게가 x1, x2, x3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9 되겠죠? 그럼 다 더하기 이제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72는 사실 뭐 더하기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는 7 해주면 28 98 그럼 더해주면은 얘는 7분의 170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7분의 170 되는구나 라는 거 보면서 14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어렵지 않고 y는 x y는 x가 있고 y는 2x제곱 y는 로그 2x 이렇게 되니까 y는 x 대칭인 점이고 그 중에서 x좌표가 크다는 건 an 2의 x제곱 입장에서는 y의 좌표가 크는 친구 bn의 y좌표를 구하는 문제였다 라는 것이고 요런 형태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길이 b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그거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잘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기울기 주어졌을 때 꽤나 자주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 g에 대해서 g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gx, dx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데 가 조건은 보니까 어쨌든 뭐 tft 적분하는 거랑 gt 적분하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 조건은 fx가 x, g', x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다시피 그러면은
f랑 g에 대해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가에 있는 주어진 친구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xfx 플러스 xgx는 4, 3, 12x의 세제곱 플러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6x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약분 막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통할 거라는 거니까 x가 0 아닌 모든 x에 대해선 fx 플러스 gx라는 값이 12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 요 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f랑 g가 전부 다항함수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말고는 요 식을 성립하려면 어쨌든 x가 요런 식을 만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fx가 xg 프라임 x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gx 한 게 12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센스 있는 친구들 요걸 보고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익숙한 건데 사실 얘는 x, gx 요거를 미분하는 거였죠. 미분. 그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게 앞에씩 나오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한 게 뒤에씩 나오는 거라서 요게 결국 12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라는 건 x, gx라는 친구가 다시 적분해주는 모양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적분해주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적분상수는 당연하게 지금은 0일 수밖에 없죠. 왜 x에 0 넣었을 때 0이라고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는 방법은 위에 이렇게 가조건을 보면 x에다 1 넣었다 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tgt dt 한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x, gx가 있으니까 기함수들은 날라가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12x의 제곱 플러스 cdx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이 문제에서는 여기 0인 거 아니구나. 여기다 1 넣었으니까 1 넣어주면은 8 나오는 거죠. 이게 8 되도록 하는 C값을 찾아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좀 약분도 해주면 0에서부터 1까지 12x제곱 플러스 cdx는 4가 되는 것이고 적분해주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cx는 1, 0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게 4가 되려면 사실 c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얘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눈다. 0 아닌 x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족해야 된다. 다항함수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c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c가 0인 거 찾으면 양변에 x 나눠주면 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요게 gx의 식이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얘를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gx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적분해주면 되겠죠. 3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3, 0 넣어주면 되겠고 3분의 4의 3의 세제곱 플러스 6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9, 4, 36 그 다음엔 플러스 18 먼저 묶어내면 2니까 36 나오니까 정답은 72가 되면서 15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 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관식 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